두 대회 연속 우승이라는 완벽한 성적으로 코트를 지배한 안세영. 하지만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다. 연승 행진에도 불구하고 세계 랭킹은 오히려 하락한 것이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이 방전은 팬들을 혼란에 빠뜨렸고 우승했는데 왜 점수가 안 올라가나라는 의문이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다. 국제 배드민턴 연맹 BWF 이의 랭킹 규정이 만들어낸 이 미묘한 상황은 단순한 성적표 이상의 깊은 구조적 요인을 품고 있다. 대회 포인트 반영 방식, 의무 출전 규정, 그리고 기록은 남지만 점수는 남지 않는 시스템의 아이러니가 어떻게 안세영의 손에서 세계 1위 자리를 빼앗아 갔는지 이제 그 숨은 퍼즐을 하나씩 들춰볼 때다. 경기장이 조용해지는 순간이 있다. 마지막 셔틀콕이 바닥에 닿는 찰나. 관중의 숨이 한 박자 늦게 터지고 선수는 그제야 팔을 들어 올린다. 안세영의 최근 두 번의 우승 장면은 딱 그랬다. 흔들림 없는 푸셔크. 길게 늘어지는 랠리 끝에서도 눈빛이 흐트러지지 않는 집중력. 그리고 점수판이 승자를 선언하는 그 순간까지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태도. 마치 이게 내 자리라고 말하듯. 코트 위에서 그는 누구보다 확실한 1번이었다. 그래서 더 납득하기 어려웠다. 팬들이 축하 메시지를 쏟아내고 하이라이트 영상이 각종 채널을 장식하고 언론은 연속 우승이라는 단어를 제목에 올려놓은 바로 그 주에 세계 랭킹은 정반대의 방향을 가리켰다. 숫자가 내려갔다. 단순히 유지가 아니었다. 하락이었다. 성적표와 랭킹표 사이에 생긴 균열. 누군가는 전산 오류 아니냐고 물었고 누군가는 랭킹 시스템이 이상한 것 아니냐고 분노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모두가 그 질문의 답을 쉽게 확신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한 배드민턴 커뮤니티에는 비슷한 글이 연달아 올라왔다. 우승했는데 왜 포인트가 안 붙어요? 연속 우승이면 최소한 1위 유지 아닌가요? 혹시 규정 바뀐 거예요? 질문은 점점 날이 서갔다. 댓글창엔 무슨 일인지 아는 사람이 나타나길 바라는 마음이 묻어 있었다. 그리고 그 틈에 조심스러운 추측들이 서로 부딪히며 불길처럼 번졌다. 누군가는 특정 문구가 들어간 규정 캡처를 꺼냈고 누군가는 지난 시즌의 랭킹 변동 그래프를 붙였다. 그러나 어떤 근거도 결정적인 설명이 되지 못했다. 퍼즐 조각은 많았지만 딱 맞는 마지막 한 조각이 없었다. 취재진이 현장 관계자들과 접촉했을 때 돌아온 반응도 비슷했다. 말이 안 되죠. 팬들이 헷갈릴 만해요. 이게 단순히 한 경기, 한 대회 성적의 문제가 아니라서 짧은 답변 뒤에 길게 이어지는 침묵이 있었다. 누군가는 랭킹이라는 건 생각보다 냉정하다고 말했다. 승리를 축하하는 박수는 크지만 시스템은 박수와 무관하게 움직인다는 뜻이었다. 이겼다는 사실이 자동으로 올라간다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현실. 그 차가운 간극이 지금의 혼란을 키우고 있었다. 특히 두 대회 연속 우승이라는 성적은 우연으로 넘기기 어렵다. 한 번의 트로피는 컨디션과 대진의 운이 겹칠 수도 있다. 하지만 연속 우승은 다르다. 전술이 통했고 체력이 버텼고 압박을 통제했다는 증거다. 더구나 상대들은 안세영을 분석하고 견제하고 대비한다. 그럼에도 정상에 올랐다면 그 선수는 분명 랭킹의 논리에서도 보상받아야 한다. 대부분의 팬은 그렇게 믿는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믿음이 한 번에 깨졌다. 이겼는데도 내려갔다. 이 문장은 스포츠에서 가장 강한 배신감을 만든다. 노력과 결과 사이에 시스템이 끼어들었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분위기는 단순한 의문을 넘어 긴장으로 바뀐다. 혹시 라는 단어가 계속 붙는다. 혹시 랭킹에 반영되는 대회가 따로 있는 건가? 어떤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포인트가 사라지는 건가? 혹시 누군가의 점수가 예상보다 크게 올라온 건가? 혹시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었던 전제가 처음부터 들린 건가? 이 질문들은 서로 꼬리를 물며 더 큰 불안을 만든다. 그리고 그 불안은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한다. 이건 단순히 성적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단서들은 곳곳에 흩어져 있다. 랭킹 포인트라는 숫자 뒤에는 복잡한 계산 방식이 숨어 있고 대회 등급과 참가 조건, 일정 조정, 그리고 선수들이 감당해야 하는 현실적인 변수들이 얽혀 있다. 팬들이 보는 것은 결승전의 마지막 1점이지만 시스템이 보는 것은 1년 단위의 누적과 규정의 문장들이다. 그러니 지금 벌어진 하락은
마치 경기장 밖에서 진행된 또 하나의 경기처럼 느껴진다. 코트 위에서는 안세영이 이겼는데 코트 밖의 표에서는 다른 결과가 기록된 셈이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누군가는 속삭이듯 말했다. 이번 건 생각보다 더 큰 이야기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큰 이야기의 핵심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지금까지 확인된 건 하나뿐이다. 두 번의 우승이 그대로 점수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사실. 그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선 환호가 사라진 뒤에 숫자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그 숫자들이 어떤 조건 앞에서 멈춰 서는지 차분히 따라가야 한다. 환호가 가라앉은 뒤 남는 건 기록이다. 그리고 기록은 언제나 차갑다. 경기장에서 선수의 땀과 숨소리, 관중의 함성이 뒤엉키는 동안에도 랭킹 시스템은 조용히 돌아간다. 숫자는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감정이 클수록 숫자의 잔혹함은 더 선명해진다. 안세영의 연속 우승 이후 벌어진 하락은 바로 그 차가움이 만들어낸 균열이었다. 대회가 끝난 직후부터 관계자들의 전화는 끊이지 않았다. 랭킹 업데이트가 언제 반영되지요? 포인트가 들어오면 1위 유지 가능한가요? 질문은 하나같이 같은 지점을 가리켰다. 모두가 당연히 올라갈 곳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데이트가 진행되자 그 믿음이 화면 속에서 무너졌다. 확인 버튼을 누른 순간 누군가는 말을 잃었다. 누군가는 급히 계산기를 두드렸다. 그리고 누군가는 아주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이게 이렇게 되네. 이때부터 분위기는 단순한 웰을 넘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질로 바뀌었다. 팬들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을 마주했다. 우승이라는 결과가 명확한데도 랭킹표는 반대로 움직였다. 마치 같은 경기를 보고도 서로 다른 결말을 읽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가능성들을 끌어오기 시작했다. 혹시 시스템 오류인가? 혹시 누락된 데이터가 있는 건가? 혹시 대회 자체의 지위가 애초에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른 건가? 혹시 선수 개인에게 적용되는 특별한 조항이 있는 건가? 혹시는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멈추지 않는다. 취재 과정에서 가장 자주 들린 말은 뜻밖에도 규정이었다. 누구나 스포츠를 이야기할 때는 승부를 먼저 떠올리지만 랭킹은 승부만으로 구성되지 않는다. 규정은 대회 등급을 나누고 포인트를 배분하고 계산 기준을 정하며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점수가 인정되는지까지 결정한다. 즉, 랭킹은 경기력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행정의 결과이기도 하다. 이 사실이 이번 사건에서 유독 날카롭게 드러났다. 그러나 규정이라는 단어는 너무 넓다. 규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문장이 어떤 선수에게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까지 들어가면 이야기는 단숨에 복잡해진다. 그리고 이 복잡함이야말로 지금의 혼란을 키운 핵심이었다. 팬들은 우승 장면을 보지만 규정의 문장을 읽지 않는다. 반대로 시스템은 우승 장면을 보지 않고 규정의 문장을 읽는다. 그 사이에서 선수는 코트 위의 승리와 코트 밖의 계산을 동시에 감당해야 한다. 더 이상한 건 이번 일이 아주 드문 예외처럼 보이면서도 동시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이다. 실제로 국제 무대에서 랭킹은 종종 강한 선수와 높은 랭킹이 완벽히 일치하지 않는 순간을 만든다. 부상으로 일정이 꼬이거나 대회 선택이 달라지거나 특정 시기에 점수가 대거 만료되거나 예상치 못한 변수로 참가 조건이 어긋날 때 이런 요소들은 실력과 별개로 숫자를 흔든다. 는 이번엔 그 흔들림이 연속 우승이라는 가장 강력한 성과를 향해 직격탄처럼 날아왔다는 것이다. 현장의 시선은 점점 더 한 지점으로 모였다. 우승했는데도 포인트가 안 들어왔다는 말이 반복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다. 랭킹 시스템 전체를 의심하게 만드는 폭발력을 가진 문장이다. 보통 팬들이 포인트에 관심을 갖는 건 상승폭이나 마이너스 1위 유지 가능성 정도다. 하지만 포인트가 0점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순간 이야기는 달라진다. 이건 상승폭의 문제가 아니라 인정 자체가 사라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질문은 더 날카로워진다. 포인트는 왜 안 들어올 수 있는가? 이 질문은 곧바로 공개되기에는 위험할 정도로 많은 갈래를 가진다. 대회가 인정되는 방식, 가와 관련된 조건, 포인트 산정과 반영의 시점,
그리고 기존에 쌓아둔 점수가 사라지는 규칙까지 하나라도 어긋나면 우승은 우승대로 남지만 랭킹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 승리와 점수 다 분리되는 순간이 생긴다. 그리고 그 분리는 선수에게 가장 잔인한 형태로 다가온다. 이겼는데도 손에 남는 것이 없다는 느낌. 그 감각은 팬들의 분노를 자극하고 또 다른 추측을 낳는다. 여기에 더해 이번 하락이 단지 안샤영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긴장감을 키운다. 랭킹은 상대적이다. 누군가가 내려가면 누군가는 올라간다. 영의 하락이 자연스러운 순위 변동인지 혹은 특정한 사건이 촉발한 비정상적인 변동인지에 따라 판이 달라진다. 누군가의 점수가 큰 폭으로 뛰었는지 아니면 안세영의 점수가 예상보다 크게 빠졌는지 그 차이를 가르는 건 결국 같은 곳으로 향한다. 랭킹이 계산되는 방식이다. 취재진은 이 과정에서 하나의 사실을 반복적으로 확인했다. 이번 사는 단순히 우승하면 포인트를 받는다는 상식으로는 절대 설명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상식이 깨지는 지점에 결정적인 조건이 숨어 있다. 그리고 그 조건은 선수의 경기력과는 다른 차원에서 작동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불안해진다. 그럼 앞으로도 우승해도 내려갈 수 있다는 건가 이 시스템. 누가 이해할 수 있나 질문은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도착한다. 지금 필요한 건 명확한 이유다. 하지만 이유는 아직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다. 지금까지 드러난 건 단서뿐이다. 연속 우승, 랭킹 하락, 포인트 미반영이라는 세 개의 키워드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며 하나의 커다란 그림을 숨기고 있다. 그리고 그 그림의 중심에는 팬들이 가장 예상하지 못한 결정적 조건이 자리하고 있다. 그 조건이 밝혀지는 순간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랭킹 시스템이 얼마나 냉정하고 때로는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게 될 것이다. 결국 답은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이 원래 그렇게 설계돼 있다는 사실에서 나왔다. 취재진이 여러 경로로 확인한 핵심은 단 하나였다. 안세영의 연속 우승이 무의미했던 게 아니다. 다만 그 우승이 랭킹표가 움직이는 방식 안에서는 그대로 점수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에 걸려버렸다는 것이다. 랭킹은 단순히 최근 우승 포인트 추가가 아니다. 국제 랭킹은 대개 최근 52주 1년 성적을 기준으로 굴러가는 롤링 시스템이고 그 안에서 상위 몇 개 성적만 합산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여기서부터 반전이 시작된다. 안세영이 2대회 연속 정상에 섰던 바로 그 기간. 킹표 뒤편에서는 조용히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팬들이 트로피 사진을 공유하는 동안 시즌 같은 시점에 쌓았던 큰 점수들이 만료되고 있었던 것이다. 숫자는 감정 없이 시간을 먹는다. 1년이 지나면 아무리 찬란했던 성적도 랭킹 계산에서 빠져나간다. 그 순간 랭킹은 획득이 아니라 방어가 된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잔인한 장면이 나온다. 2번의 우승이 있었다. 하지만 그 우승으로 얻는 점수가 만료로 빠져나가는 점수를 모두 메우지 못하면 랭킹 총점은 내려간다. 우승했는데 왜 내려가라는 질문에 시스템은 이렇게 답한다. 우승은 축하하지만 지난 52주 합산 점수는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메우지 못했나? 그 이유는 대부분의 팬들이 직감적으로 놓치는 지점에 있다. 바로 대회 등급 포인트 규모의 차이다. 랭킹 포인트는 모든 대회가 동일하지 않다. 어떤 대회는 우승해도 얻는 점수가 제한적이고 어떤 대회는 한 번의 성과로도 큰 점수를 쌓는다. 만약 안세영이 작년에 더 큰 규모의 대회에서 큰 점수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점수가 이번 주에 만료되었다면 오늘의 연속 우승이 그보다 작은 포인트인 순간 총점은 자연스럽게 내려갈 수 있다. 팬들이 보기엔 연속 우승이지만 표가 보기엔 큰 점수의 만료 플러스 상대적으로 작은 점수의 유입이 된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사람들이 마이너스 0점이라고 체감하게 만든 결정타가 있다. 랭킹은 보통 최근 52주 성적 중 상위 성적 몇 개만 합산한다. 즉, 우승을 추가로 해도 그 우승이 기존에 합산되던 성적보다 점수가 낮거나 비슷하면 새 점수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기존 상위 성적에 밀려 합산표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 이 경우 팬들이 보기엔 우승했는데 점수가 안 들어왔다. 0점 같다. 다 된다. 실제론 기록은 남지만
단 대상이 아니라서 총점 변화가 거의 없거나 만료분 때문에 오히려 내려가는 것이다. 승리, 다른 킹표에서 증발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여기 있다. 정리하면 이번 충격 반전은 세 개의 동리가 동시에 맞물리며 폭발했다. 52주 롤링 시스템 때문에 과거의 큰 점수가 만료됐고 새로 얻은 점수는 대회 등급 포인트 규모 차이로 만료분을 완전히 메우지 못했으며 랭킹 합산이 상위 성적 제한, 컷오프, 구조라서 우승 점수 즉시 추가라는 직관이 깨졌다. 그 결과가 바로 오늘의 문장이다. 대회 연속 정상. 그런데 랭킹은 내려갔다. 이쯤 되면 팬들의 분노는 다른 방향으로 옮겨간다. 왜 우승했는데 내려가냐? 에서 왜 이렇게 복잡하고 잔인하게 설계돼 있냐?로?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구조는 선수들에게 또 하나의 메시지를 던진다. 랭킹은 실력만으로 오르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일정, 대회 선택, 점수 방어가 모두 얽힌 생존 게임이라는 것. 안세영은 지금 그 게임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 코트 위에서 마이너스 1위의 경기력을 보여줘도 랭킹표에서 마이너스 1위의 숫자를 지키기 위해서는 또 다른 싸움을 해야 한다. 우승의 환호가 끝난 뒤에도 선수는 다음 계산의 파도를 준비해야 한다. 단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다. 랭킹표가 잠시 흔들렸다고 해서 코트 위의 힘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오히려 이 밤전은 안세영이 얼마나 치열한 무대에서 싸우고 있는지 그리고 팬들이 왜 더 크게 그의 승리에 열광하는지를 증명한다. 랭킹표는 냉정하다. 우승의 환호가 채 사라지기도 전에 숫자는 움직이고 어떤 순간은 승리조차 계산의 벽에 부딪혀 보이지 않게 된다. 하지만 이번 충격 반전, 이 말해주는 진짜 의미는 따로 있다. 안세영이 흔들린 것이 아니라 랭킹이라는 시스템의 시계가 돌아가는 방식이 잔인할 만큼 정확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잔혹함 속에서도 안세영은 두 대회 연속 정상에 올랐다. 코트 위에서 증명한 건 단 하나. 지금 가장 강한 선수라는 사실이다. 문건 다시 시작되는 싸움이다. 다음 대회에서 어떤 성적을 쌓느냐, 어떤 점수를 방어하느냐, 어느 시점에 만료 구간을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 랭킹표는 또 한 번 요동칠 것이다. 하지만 팬들이 이번 일을 통해 확인한 것도 있다. 랭킹이 내려가도 경기력이 내려가는 건 아니다. 오히려 숫자에 가려진 승리가 더 강한 확신을 만든다. 안세영은 이미 답을 보여주었다. 랭킹표가 뭐라 적든 코트 위에서 그는 계속 정상으로 향한다. 그리고 언젠가, 아니, 생각보다 빠르게 우리는 다시 보게 될지도 모른다. 랭킹표가 결국 따라올 수밖에 없는 순간을. 그때는 더 이상 왜 내려갔나, 다 아니라 어떻게 다시 1위를 되찾았나, 다 헤드라인이 될 것이다. 감사합니다.